안녕하세요, 갓진용 구독자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 강좌 시리즈 기초부터 중요한 내용까지 모두 알아보고 오늘 드디어 직접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잘 체크하셨다면 아마 오늘 제작하는 방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도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필요했던 내용인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상세 페이지 마스터 강좌 3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이에요. 첫 번째, 미리 만들어둔 스토리보드를 보고 필요한 컷은 미리 제품 촬영 시작하기. 두 번째,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에서 강조할 만한 스토리보드 구성에 맞춰서 참고 디자인 저장해두기. 세 번째, 스토리보드와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상세 페이지 디자인 제작하기. 네 번째, 완성된 전체 디자인 한 번 더 확인 후 수정 보완하기. 다섯 번째, 상세 페이지 내용 참고하여 획기적인 썸네일 제작하기. 여섯 번째, 상세 페이지 제작 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방법. 일곱 번째, 상세 페이지에 도움되는 디자인 템플릿 세트 선물 꾸러미. 첫 번째는 미리 만들어 놓은 스토리보드를 보고 제품을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었죠? 이 스토리보드 안에 촬영해야 할 부분도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촬영이 어렵다면 참고할 만한 이미지나 영상을 적어봐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만들어 놓은 스토리보드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 인트로에서 청소기가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는 이미지나 영상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내가 촬영하거나 찾아야 할 이미지 또는 영상을 스토리보드에 맞게 준비해두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줍니다. 두 번째는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들에서 강조할 만한 디자인을 찾아서 추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들을 알아봤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와디즈 사이트나 미리 캔버스를 예로 들어서 레퍼런스 참고 자료를 찾아볼게요. 저는 찾을 때 두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찾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보드 구성안에 맞게 레이아웃 디자인을 추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추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획기적이라는 거는 카피라이팅이나 또는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콘 또는 영상이나 이미지의 표현 방식 등을 일컫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카피라이팅 그리고 딱 봤을 때 눈에 잘 띄는 디자인 위주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획기적인 디자인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기 전에 먼저 참고할 만한 디자인을 찾고 바로 폴더링해서 저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든 스토리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폴더링을 해보세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에 어울리는 참고 디자인을 채워보는 거예요. 저는 각각의 장단점을 살려서 레퍼런스 디자인을 찾는데요. 전략적으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참조 사이트에서 찾은 디자인은 폴더링을 해주고 미리 캔버스에서 찾은 디자인은 미리 캔버스 내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트로죠. 저는 인트로는 참조 사이트를 활용했어요. 다양한 경쟁사나 와디즈, 우리가 알고 있던 레퍼런스 사이트들 있죠? 이런 곳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디자인을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보이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예쁜 디자인만 추구하는 템플릿 사이트보다는 실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디자인을 참조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디즈나 경쟁사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살펴보고 괜찮은 디자인이 있다면 참조해서 정리해줍니다.
참조 사이트에서 찾은 디자인은 미리 폴더를 만들고 폴더링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이벤트인데요. 저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 템플릿을 활용해 주었어요. 미리 캔버스 안에서도 무료와 유료로 나뉘는데 왕관 모양이 있는 것은 유료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없는 거는 무료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무료 템플릿 중에서도 괜찮은 디자인이 꽤 여러 가지 보여서 무료로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미리 캔버스 안에서 키워드를 두고 이런 이벤트 디자인을 찾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참고 디자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정 할인 이벤트와 리뷰 이벤트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를 썼어요. 여름과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죠. 여름 템플릿은 디자인 색상 같은 느낌을 중점으로 찾고요. 이벤트는 디자인 레이아웃을 중점으로 찾아주는데요. 먼저 여름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마음에 드는 이벤트 템플릿을 찾아서 끌어와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벤트를 검색해 볼게요. 이벤트를 검색할 때에는 내가 계획해둔 이벤트 내용이 잘 배치될 수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찾아주셔야 돼요. 저는 여름 특가 할인 한정 이벤트와 리뷰 이벤트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찾아봤어요. 미리 캔버스에서는 폴더 안의 디자인을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찾은 이벤트 관련 디자인은 이벤트라고 해서 저장을 해줄게요. 다음은 불편한 점이에요. 불편한 점은 저는 참조 사이트를 활용해줬어요. 이런 불편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전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참조 사이트를 활용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일하게 찾고 폴더링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이에요. 해결 방안도 저는 참조 사이트를 활용해줬습니다. 해결 방안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서 따로 폴더링으로 정리를 해주었어요. 다음은 기능 설명부터 배송 정보까지인데요. 기능 설명부터 배송 정보까지는 미리 캔버스 템플릿을 참조 디자인으로 활용해줬어요. 5번 기능 설명부터는 꼭 참조 사이트나 경쟁사에서 따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리 캔버스 안에서도 괜찮은 디자인 템플릿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을 이용해 주었는데요. 조금 더 이번 강좌에서는 빠르고 쉽게 정리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찾는 방법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이 방법들이 다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시간적 여유가 되고 어느 정도 디자인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셔서 참조 사이트들을 활용해보고 폴더링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이벤트를 미리 캔버스 안에서 이름을 지정해줘서 저장을 해줬죠. 이 기능 설명부터 배송 정보까지 모두 동일하게 참고할 만한 템플릿을 정리해두고 각각의 영역별로 맞는 이름을 저장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기능 설명부터는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딥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템플릿을 찾을 때의 키워드를 가전제품, 가구, 청소기 이런 식으로 찾아서 검색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들도 동일하게 찾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 안에서 이벤트부터 기능 설명, 제품 디테일 것, 제품 구성, CS, 제품 사양, 배송 정보까지 모두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죠? 다음 설명해 볼 거는 획기적인 디자인이에요. 획기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에요. 두 번째는 퀄리티가 좋은 디자인이죠. 저는 예로 들어서 참고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디자인을 추려봤습니다. 딱 봤을 때 제작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눈에도 잘 띄는 디자인이라 이거를 활용해 볼 거예요. 아까 레이아웃과
획기적인 디자인의 조건을 두고 참고 디자인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컬러감과 폰트 사이즈의 기준을 정해줄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레퍼런스 디자인을 여러 가지 추려놨더라도 또 스토리보드를 미리 제작했더라도 디자인 레이아웃이라든지 색감을 모두 한 번에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레이아웃과 획기적인 디자인 이 두 가지를 찾아놓고 마지막에 색상은 어떻게 통일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다양한 레퍼런스 디자인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제품에 맞는 디자인 색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레퍼런스 디자인을 찾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컬러감을 통일시킨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색감을 정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찾은 참조 사이트를 보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청소기니까 파란색 계열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벤트도 마침 쿨톤이 필요한 여름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감을 정해줬습니다. 메인 색상은 파란색으로 정해줬고요. 강조할 만한 색상은 검정색, 기본 색상은 모던한 흰색과 옅은 회색을 두었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들어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여름과 리뷰에 조금 더 어울릴 만한 하늘색, 노란색, 그리고 옅은 주황색 이런 쿨톤들로 정해줬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컬러감을 정해주면은 나중에 디자인을 할 때에도 색감에 대해서 어렵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폰트 사이즈를 정해줄게요. 상세 페이지 제작 영상 중에서 이 폰트 사이즈의 기준을 짧게나마 정리를 해둔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기가 어렵다면 미리 캔버스 같은 디자인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은데 우선 기본 디자인 템플릿을 먼저 하나 출력해보고 너무 크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작은 건 아닌지 이런 거를 결정해서 기본 템플릿의 폰트 사이즈 내에서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폰트 사이즈를 각 영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메인은 60에서 65 정도로 줬고요. 중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로 줬어요. 그리고 설명 부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를 생각했고요. 강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로 줬습니다.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정해두고 각 영역별로 알맞게 지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보여주기에 더 좋죠. 하지만 이렇게 정해뒀다고 해도 뭐 1,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해서 문제될 거는 크게 없어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확연히 보기에도 좋고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4가지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해볼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직접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스토리보드와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2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참고 디자인 템플릿, 스토리보드 구성대로 각각의 레이아웃을 조합해 보는 거예요. 아까 찾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각 스토리보드 구성에 맞는 레이아웃 템플릿을 배치시켜 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먼저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해줄게요. 우리가 스토리보드 레퍼런스 자료를 폴더링 해둔 게 있죠. 참고 사이트들에서 가져온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미리 캔버스 작업화면 안으로 끌어와 줍니다. 자, 이제 폴더링한 내용들은 다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기능 설명부터 배송 정보까지, 그리고 이벤트는 추후에 따로 작업을 해줄 건데요.
우선 미리 캔버스 안에서 저장한 디자인 템플릿들을 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기능 설명부터 가져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미리 제가 추려놨었어요.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본 상세 페이지 템플릿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걸 이제 디자인을 따로 해줄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배치시킨 디자인 템플릿대로 내용만 바꿔서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수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갈 건데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의 핵심은 소비자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너무 길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결하게 보여지면서 함축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초반부터는 후킹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후킹이란 구매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건을 구매할 때 모든 내용을 다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쓱 보고 필요한 내용인지 체크하고 가격이나 간단한 기능, 그리고 리뷰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초반에 인트로 작업 시에 많은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인트로를 만들기 전에 카피라이팅 문구라던가 이미지 또는 영상에 대한 촬영 방식 등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만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찾아보니까 흡입력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슬도 빨아들이는 초광력 몬스터 흡입력이라고 멘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구를 움직이는 글씨로 넣고 직접 구슬을 빨아들이는 GIF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같이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움직이는 GIF 영상이 아니더라도 잘 빨아들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따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제품마다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겠죠.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도 좋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완성된 디자인인데요. 쭉 보면 아까 그 템플릿과 느낌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쭉 볼게요. 예시로 제가 좀 급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디테일함은 떨어지긴 하는데 또 대략적으로 이런 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배송을 알려주는 공지사항을 넣어봤고요. 이런 움직이는 이미지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름 특가 한정 수량, 초특가 할인 이벤트를 넣어줬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디자인이었죠?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초특급 최저가와 기간 한정 초특가 할인이 글씨가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 미리 캔버스 같은 디자인을 좀 잘 활용을 해보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소로 들어가서 이벤트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저는 좀 여름 느낌이니까 야자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을 끌어와서 디자인을 따로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어떤 제품을 파는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미리 이렇게 촬영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두고 또 GIF로 변환한 다음에 끌어와 줬는데요. 미리 캔버스에서도 이런 GIF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페이지를 받기는 어렵고요.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씩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걸 근데 보면 너무 느려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을 포토샵에서 타임라인에 조금 빠르게 해서 재생을 해주거나 그냥 이런 디자인 틀 그대로 이 부분만 따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뭐 포토샵 아니면 김프를 이용해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삽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할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여름 특가로 10% 할인을 해주고 또 플러스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찜 할인 쿠폰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좀 할인된 가격들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이것도 사실 원래는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조금 여름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색상은 좀 모래사장 느낌으로 줬고 이렇게 똑같이 요소로 여름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예쁜 아이콘들이 많거든요. 끌어와서 알맞게 이미지를 변환해 줬습니다. 이런 아이콘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거는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리뷰 작성 참여만 해도 100% 당첨. 네, 리뷰 이벤트를 넣어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만 바꿔줬어요. 색상만 바꾸고 이런 별표 움직이는 이미지만 넣어줬는데 느낌이 좀 확 다르죠. 다음은 드디어 인트로예요. 먼저 카피라이팅으로 이제 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눈에 확 들어오는 움직이는 글씨와 영상을 넣어줬습니다. 이 움직이는 이미지와 글씨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삽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줬어요.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원래 색상 자체가 좀 저는 파란색 계열로 써줬기 때문에 옅은 회색과 파란색 계열 그리고 조금 강조할 만한 검정 색상 이런 식으로 해서 멘트 바꿔주고 여기서 꽉 찬 기능 요게 조금 커지면서 이렇게 좀 기울여줬어요. 좀 강조하는 느낌을 줬는데 전 사실 이 디자인이 지금은 조금 아쉬운데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더 멋지게 디자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다음에 살펴볼게요. 이 검정색 이 부분이죠. 이거를 저는 이미지가 아닌 이런 움짤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노란색과 이런 식으로 멘트도 좀 바꿔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뭘까요? 불편한 점이죠. 불편한 점을 이런 식으로 참고 디자인을 제가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귀엽죠. 이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귀여운 아이콘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었습니다. 아이콘만 잘 배치를 해줘도 디자인이 조금 더 멋지게 바뀌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솔루션 해결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적어줬습니다. 네, 비슷하게 가고요.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아까 이 카피라이팅 문구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비슷하게 가져왔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정보성을 나타내는 상세 페이지죠. 네, 이런 식으로 또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정보성인데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있죠? 이 두 가지 GIF 이미지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 사이트에서 좀 다양한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GIF로 변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침대를 관리하는 것과 먼지에 관한 부분 두 가지를 중점으로 뒀어요. 그 다음은 이게 미리 캔버스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는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줄 수 있지만 이 한 번 지정해주면 전체 사이즈가 바뀌어서 이 딱 하나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860, 300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기엔 어려워서 이렇게 나름 좀 이어준다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사진 하나 넣어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지 다양한 친구 전용 브러쉬로 이런 먼지를 깔끔하게 없애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쭉 보면 디테일 있죠? 이거는 아까 여기서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저는 요거를 가져왔었는데 여기에 배치를 해줬어요. 장점이죠. 이 기능 제품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또 기능을 한 번 더 소개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도 좀 넣어줬고요. 비슷하게 좀 통일감 있게 가졌고요. 여기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이런 활용 방법이 바로 청소였어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또 바꿔줬습니다. 지금 구성품이 다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예시로 간단하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패키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다양한 구성품들을 또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델명 같은 정말 상세 정보인데요. 이거는 요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CS 관련 내용도 같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배송 및 교환 안내는 요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이제 배송이죠. 요거 사용해서 요거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모든 디자인을 다 빠르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대략적으로 오늘 좀 강조해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제작을 빠르게 해봤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디자인을 완성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동안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기 전에 학습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좀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체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컬러도 제가 아까 미리 정해줬었죠.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옅은 회색, 흰색, 그리고 이벤트는 이런 쿨톤 이런 게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템플릿들을 각 영역별로 배치를 하고 변환을 해준다면 조금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사실 감이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좀 조합하는 연습과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 자료들을 보면서 좀 나만의 방식으로 예쁘게 그리고 또 확연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완성된 전체 디자인을 한 번에 쭉 보고 수정 보완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 작업에서는
포토샵이나 픽슬러, 포토피아 같은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통이미지를 활용할 시점이 이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반에 상세 페이지 마스터 강좌를 시작할 때 통이미지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직접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이 있다면 포토샵에서 열어주시고 없어도 괜찮아요. 바로 전 영상에 무료 디자인 프로그램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픽슬러나 포토피아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포토샵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로는 860, 세로는 넉넉하게 사이즈를 지정해주세요. 그런 다음 아까 우리가 만들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모두 합쳐주세요. 이렇게 제작된 통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쭉 보고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또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한 후에 다시 작업 화면으로 와서 수정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썸네일을 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지만 대표 이미지, 즉 썸네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썸네일, 왜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작업을 해주는 걸까요? 물론 미리 작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다 보면 거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막 빠져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장점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맞게도 썸네일을 제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직접 자사몰을 운영할 때에도 상품명은 무조건 적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명에 알맞게 썸네일을 제작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썸네일을 정해줄 때 제목과 거의 일치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제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메인 키워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부 키워드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트로에서 사용했듯이 구슬도 빨아들이는 땡땡 무선 청소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정해준다면 이 상품명에 맞는 썸네일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게 좋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더 다양하게 미리 보여주고 싶다면 청소기 본체와 구성품을 조합한 구성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땡땡 무선 청소기 총 6가지 헤드브러쉬 추가 구성,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제작해줘도 좋겠죠. 커뮤니티에서 찾은 시장 조사한 내용들과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 또는 판다랭크 같은 이런 전문적인 키워드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조합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 후에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반응을 분석해서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제작 후에 유지 보수 관리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구매했던 고객 중에서 이 청소기의 필터는 어떻게 교체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그냥 답변 달고 넘기는 게 아니라 답변도 열심히 달아주고 또 이런 부분을 상세 페이지로 제작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질문들을 모두 파악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필터는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바로 구독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인데요. 꾸준히 구매할 만한 구독 상품, 이런 걸 구독 경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이런 청소기 필터 또는 이제 먼지 거름망, 이런 것들이 모두 구독 경제 상품이죠.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니까요. 강아지 배변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 구성 상품으로 넣어놓고 추가로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오픈마켓별로 특성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공부하셔서 차근차근 익혀나가 보세요. 초반부터 이 모든 걸 다 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부터 제대로 짚고 보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무료 디자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미리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전문적인 포토샵 또는 픽셀러나 포토피아 같은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러한 디자인 전문 프로그램들은 사진을 자르고 옮기고 고정하는 게 한 번에 가능하고 또 다양한 디자인 효과를 바로바로 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레퍼런스만 잘 맞춰지면 수정 보완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요. 하지만 우리가 제품을 한 가지만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업로드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디자인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의 편집 기능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과정을 메인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초반에는 이렇게 템플릿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미리 해두고 추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제작해둔 이미지를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완성된 상세 페이지 이미지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는 이번에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편집이 수월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유용할 만한 템플릿 세트를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배송 공지 움짤이고요. 두 번째는 리뷰 이벤트 디자인 템플릿이에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할 때 사용했던 GIF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2가지를 준비한 건 배송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들어갈 내용이기도 하고 리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해보면 판매나 앞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태껏 제가 알려드린 상세 페이지 강좌를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에서도 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세 페이지 디자인 시리즈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꾸준히 감을 익히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더 멋지고 빠르게 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업로드 방식 등 아직 다 알려드리지 못한 상세 페이지 제작 꿀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또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갓진용 초보여도 괜찮아 채널에서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 제작 과정을 먼저 쭉 보여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기획부터 브랜딩까지 하실 수 있도록
기획, 디자인, 영상 제작, 그리고 마케팅, 마지막 브랜딩까지 모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딩과 기업 브랜딩 모두 차근차근 실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빠른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궁금했던 점 또는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씩 제대로 마스터하는 과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